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식재산 일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학습을 해 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이제 발명품의 어떤 가치와 관련된 부분 중심으로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이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발명을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 입장에서는 또 객관적으로 그 발명품을 보았을 때, 아닌데? 라는 동의하지 않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발명이 지니는 가치, 이거 어떻게 하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발명품의 가치와 관련했을 때는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언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상업적 가치라는 개념과 함께 또 하나는 지식 재산권적 가치, 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발명품의 상업적 가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가치라는 것이 상업적 가치 외에도 지식재산권적 가치 이렇게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상업적 가치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식재산권에서 보여지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 요 부분들보다 더 넘기 어려운 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요 허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죠? 기술적인 허들은 우리가 발명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시장에서 통용이 돼야 되고 시장에서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게 되면요, 시장의 허들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발명품의 상업적 가치, 요 상업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 세 가지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사용 편의성, 그리고 새로운 기능, 새로운 시장 개척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발명품의 상업적 가치를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사용의 용이성, 혹은 이제 편리성, 편의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발명품은 사용이 편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발명품을 사용하는데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좋아하겠어요? 아니죠. 외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이제 새로운 기능이라는 이 부분은요, 만약에 발명품이 겉모습이나 이름만 다르고 기존의 어떤 유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기능이나 성능이 차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소비자가 선택을 할까요? 그렇죠.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기능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언급된 새로운 시장의 어떤 개척 가능성이라는 것은 발명품이 뭐 계절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혹은 뭐 연령이나 지역, 성별 또 뭐 있죠? 어, 경쟁 제품의 어떤 시장 선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과연 개척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측면에서 판단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내가 발명한 발명품의 상업적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웠던 어떤 지식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의 연속성에서 얘기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발명품은 이제 지식재산권적 가치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발명자의 발명이 지식재산권으로서의 특허권으로 등록이 되면은 타인은 이를 무단으로 모방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래서 배타적인 독점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어떤 내용을 살펴봤죠? 예, 그렇죠. 이러한 특허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특허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특허 관리 전문 회사도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특허 분쟁의 유형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지금 보시는 표준 특허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이 표준 특허로 등록된 요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다른 특허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특허는 상업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점 때문에 국가 간, 기업 간의 경쟁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이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특허 관리 전문 회사 MP가 이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 특허에 대한 부분, 요 개념도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발명품의 사업화 평가 요소라고 해가지고 이 네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발명품이 앞선 과정을 통해서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윤을 창출해야 되겠죠. 그럼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실제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업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발명품의 사업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체계적인 관점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네 가지를 배우게 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발명품의 어떤 기술성 평가가 되는 거죠. 자, 발명은 상업적 가치와 함께 기술성을 갖추어야 세계 시장에서 크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술성을 평가를 할 때 어떠한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네 가지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발명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그리고 쉽게 모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것을 대체할 기술이 현재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수명이 짧은지, 이런 것 등을 고려해 가지고 그 기술성을 평가를 한다는 것이 발명품의 기술성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발명품이 생산 및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용이한가, 요걸 이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뛰어난 기능이 있는 발명품이라도 적당한 가격 그리고 수량으로 생산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좋은 발명품이라고 할 수 없겠죠? 자, 그리고 발명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기가 복잡해. 그리고 많은 투자를 해야 돼. 그러면은 상품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생산 및 개발에 있어서 얼마나 용이한가를 평가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가겠습니다. 발명품의 어떤 시장성 평가라는 겁니다. 자, 시장성 평가는 어떤 뜻이냐? 발명품 관련 시장이 열려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등 시장의 특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쟁사 제품이 이미 시장을 장악했다라고 한다면 시장 진입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경쟁의 어떤 특성, 이런 부분도 함께 평가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발명품의 시장성 평가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시장성이라는 것은요, 기술 제품 시장에서 과연 발명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려면은 발명 기술에 대한 어떤 요구, 그리고 기술 수요가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틈새 시장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끝으로 발명 기술을 실제 사업에 적용 가능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했을 때는요, 세그웨이를 우리가 한번 구체적인 예로
들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교과서 14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그웨이가 2000년도 초반에 출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언론에서는 인터넷 이후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하면서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스티브 잡스도 찬사를 보내고 수백만 달러를 이 기업에 투자했을 정도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자동차를 대체하는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주류 시장에 지짐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멋있긴 한데 별 쓸모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가버리고 함으로 해서 결국은 사업이 실패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발명품의 어떤 시장성 평가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발명품의 어떤 사업성을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기술성과 시장성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사업성도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성 판단에는 자, 발명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 그리고 이것을 팔았을 때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팔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죠. 마케팅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시장 진입 가능성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생산 능력, 수익성, 마케팅 능력, 시장 진입 가능성 등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마지막 내용입니다. 지식재산 가치 분석 순서인데요. 여기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 다시 한번 더 정리 한번 해보고 갑시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발명품의 상업적 가치 판단 기준으로 제시된 세 가지가 있었죠. 사업의 용이성 또는 편의성 혹은 편리성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새로운 시장 개척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 부분, 요 세 가지의 요소들이 상업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식재산권적 가치와 관련했을 때 새로 이제 등장한 개념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죠? 예, 그렇죠. 표준 특허라는 겁니다. 이 표준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다른 특허 사용하기 힘들어진다고 얘기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네 가지 평가 요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술적인 평가, 그리고 생산하고 개발하는 데 있을 때 용이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사업성의 평가. 요 네 가지 부분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배울 내용이죠. 지식재산 가치 분석 순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식재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할 때 이 가치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를 부여하는 어떤 순서가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 권리성을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권리에 대한 어떤 서지 정보, 그리고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 정보, 그다음 권리 범위, 선행 기술 정보, 요 부분들 우리가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되어서 많이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권리가 얼마나 안정되어 있느냐, 요런 측면, 그리고 권리 범위가 어느 정도이냐,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권리가 현재 제품에 적용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권리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권리성 분석은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독점적 지위, 그리고 경쟁 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해당 사업을 보호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술성을 분석한다는 건데요.
기술성을 분석한다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요 가지고 있는 이 기술 뭐 하는 거죠? 시장 가치를 환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어렵게 적혀져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얼마나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경제성, 그리고 권리성, 그 다음에 대체성, 그리고 기타 요인에 대한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이 기술은 시장 가치를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 라고 이렇게 환산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지금 자료가 잘못 준비가 됐는데요. 자, 필기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뭘 평가를 하냐면요. 시장성, 그리고 사업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 시장성 평가라는 건 뭐냐? 이 기술이 활용되어 가지고 생산되는 제품, 이 제품의 전체 시장 규모 그리고 특성이 어떠한지, 그리고 만약에 동종 업계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시장 수요 전망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건데요. 같은 맥락에서 사업성 평가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기술을 이용한 사업 주체가 있을 거잖아요. 이 사업 주체가 얼마나 추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영업 능력 등 경영 요인을 우수하게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성, 사업성 평가와 관련된 내용, 이것이 기술 가치 분석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 분석 순서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되는 부분이 뭐냐? 금융 지원입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 재산에 대해서 권리성 분석도 했고요, 기술적 분석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성 및 사업성 평가도 해봤습니다. 자, 결국에는 마지막 단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금융 혹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는데요, 어떤 재정적으로 조금 안정되지 못한, 부족한, 필요로 하는 그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기술가치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재정적으로, 재무적으로 이런 지원을 담보 형식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금융 지원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산출을 해야 되느냐, 산정을 해야 되느냐 고민할 수도 있겠죠. 자, 산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이점, 그리고 또 위험성이라는 부분들 두 개를 고려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산정 방법이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 접근법입니다. 비용 접근법. 자, 비용 뭐죠? 이것을 만드는데 소요된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수익 접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용 접근법은 어떻게 보면은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수익 접근법이라는 것은요, 이제 거의 완성이 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장에 나가게 되면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올까를 예측을 해가지고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장 접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 접근법. 이거는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실제 상용화가 된 상태입니다. 상용화가 된 상태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술적 가치를 매매한다는 관점에서 이 시장 접근법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가치를 통해서 물건을, 제품을 만들어냈고 이게 이제 시장에서 상용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걸 권리를 만다? 아예 넘겨버릴 때 이제 시장접근법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 평가, 산정 방법은 비용접근법, 수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다루어야 될 내용들을 다 다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더 전하겠습니다. 기술 가치를 우리가 평가를 이렇게 하긴 하는데, 설명상으로는 이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잘 될 것 같죠.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요, 이게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혹은 뭐 획일적으로 명확하게 그 금액이 산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